안녕하세요. 퍼스트터치 축구 신하입니다. 이 강의는 이제 메시와 비교하다 영상을 올리고 난 직후에 확인해 보니까 이번 아시안컵에서 이강인과 손흥민 사이에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손흥민이 손가락 부상을 당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기사가 KBS 보도 내용을 보니까 해외 외신으로부터 먼저 이 보도가 나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먼저 한마디 하자면은 축구협회에서 정말로 고리타분한 구태의 아주 수구 꼴통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을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본질적인 이슈는 클린스만 사태와 그리고 정몽규 회장의 어떤 거취 문제, 뭐 좀 심하게 직선적으로 말하자면 정몽규 회장의 사퇴 여부가 가장 큰 빅 이슈인데요. 근데 이런 이슈를 저렇게 국가대표팀에 있었던 어떤 분란을 가지고 지역적인 그런 어떤 사건을 침소 봉대해 가지고 덮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구태의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을 가지고 한번 추론을 해보자면요. 지금 손흥민 선수가 뭐 손가락이 부러졌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상당한 부상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제 그 상황을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요르단 전을 앞두고 저녁 식사 시간 직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을까요? 흔히들 이제 우리의 어떤 좀 봉건적 의식과 그리고 조직 내에서의 어떤 상하 수직적 관계를 존중하는 그러한 인식에서는 주장 손흥민의 뭔가 뭐 항명을 한, 그죠? 하극상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요. 그건 웃기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주장 손흥민의 어떤 권위와 그리고 지시에 어긋난 행동을 했던 그런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뭔가 그 잘못의 핵심을 몰고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근데 여기서 일단 한번 그 상황을 갖다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저녁 식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러면 보통은 감독이 식사 후에 일정한 어떤 스케줄을 딱 마련해 놓겠죠. 그러니까 팀 미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술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팀 스피릿을 제고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벤트를 마련한다든지 해가지고 감독이 일정한 스케줄을 갖다가 선수들에게 고지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죠. 그런데 식사 직후에 이강인을 비롯한 젊은 선수들이 탁구를 치러 간다고 일어났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 클린스만 감독이 뭔가 이렇게 스케줄을 짜놓은 일정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부터 일단 클린스만 감독이 요르단과의 4강전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저녁 식사 후에 아무런 스케줄이 없다라는 것도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그리고 전술까지 혼자라기보다는 팀 동료들과 함께 이렇게 고민하고 그것을 갖다가 구상해야 하는 주장인 손흥민 입장에서는 저녁 식사 후에 나름대로의 일정한 어떤 스케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 후에 물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팩트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제가 추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어떤 그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식사 후에 모든 팀 동료들이 그 식사 자리를 떠나지 않거나 혹은 그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미팅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하니까 아니면은 식사 후에 일정한 장소에서 서로 모여서 어떤 이벤트를 갖다가 준비했거나 구상하고 있었겠죠. 그럼 여기서도 사실은 손흥민 선수가 모르겠습니다. 이걸 뭐 미리 고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식사 후에 이러한 어떤 이벤트가 있으니까 혹은 회의가 있으니까 식사 후에 어떤 자리를 떠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대기를 해라든지 아니면 어느 특정한 장소에 집합을 해라든지 이렇게 사전 고지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어린 선수들이 식사 후에 바로 탁구를 치러 간다고 가는 것을 보면은 그러한 고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감독으로부터의 어떤 고지도 없었고 주장인 손흥민으로부터의 어떤 고지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대 선수들이 뭔가 식사 후에 우리 흔히 뭐 식사 후에 뭐 디저트라고 하면은 꼭 먹는 것만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몸을 푼다든지 아니면은 식사 후에 기분 전환용으로 가볍게 뭐 탁구를 치러 가자 이렇게 이제 됐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일단 요로단전을 앞두고 저녁 시간대에 그 중요한 시간대에 아무런 어떤 스케줄이 없었다라는 클린스만 감독의 이 행태, 그리고 그러한 국가대표팀 주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거의 짊어지다시피 하면서 또 앞서 호주전과 그리고 사우디전에서 팀을 하드 캐리하면서 4강까지 이끈 주장인 손흥민 동료 선수들이, 특히 어린 선수들이 자신의 어떤 의사를 갖다가 따라줄 거라고 믿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장인 손흥민 자신이 한 말을 어기고 선수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는 아마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순간적으로 격앙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의 앞서서 말로서 타이르고 했는데 어린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의 말을 듣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 아무튼 궁극적으로 이제 손흥민 선수의 손이 왜 그 정도로 부상을 입을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상황을 갖다가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하나는 일단 손흥민 선수의 손이 그런 부상을 입었다라는 것은 손과 손 사이에 혹은 손과 신체 사이에 강력한 접촉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손흥민 선수가 어떤 선수의 신체적 부위나 손을 갖다가 잡았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는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 부상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돌아서 가는, 손흥민의 말을 듣지 않고 돌아서 가는 어떤 특정 선수의 뒷덜미를 잡았다. 그죠? 혹은 등의 유니폼을 잡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랬을 때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떨치는 동작으로서 그에 대한 반응이 일어났다면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이 저렇게까지 부상을 당하는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추측이기는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어떤 특정한 선수의 목이나 가슴이나 이런 부위를 아주 강력하게 잡았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강력하게 잡은 그 손흥민의 손을 갖다가 누군가가 떨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강한 힘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특히 또 운동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순간 동작이 빠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멱살을 잡았다든지 아니면은 앞 가슴 자락을 잡았다든지 하는 그 어떤 손흥민의 손을 갖다가 빠르게 떨쳐내는 과정에서 저렇게 부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손흥민 선수 손가락이 왜 저렇게 부상을 입었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번 추론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러한 국가대표 내부의 어떤 트러블 사건이 어떻게 보면 팀 안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또 그 뒤로 손흥민 선수와 또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젊은 선수들이 서로 화해를 했다든지, 그죠?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일체 지금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후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표팀 안에서 있었던 이러한 어떤 약간의 트러블이 지금 클린스만 사태와 정몽규 회장의 거취와 관련한 이러한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 한참 대한민국을 이렇게 들끓게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진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가소롭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라고 지금 일단은 보도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사후의 어떤 상황, 즉 손흥민과 이강인 그리고 다른 국가대표 선수들 사이에서 그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했느냐에 관한 후속 보도도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을 가리고 그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단지 이강인이 주장 손흥민에 대해서 하극상을 일으켜가지고 손흥민의 손가락이 저렇게 부상을 입었다, 여기에 포커스만 맞추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주 밝은 눈으로 똑똑히 이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어느 한편에 치우친, 물론 그렇습니다. 손흥민 선수 팬이면 이강인 선수가 괘씸하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팬이라면 또 상대적으로 손흥민 선수한테 서운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축구협회에서 노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손흥민 선수든 이강인 선수든 어느 선수의 팬들이라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모두를 위로하고 그리고 상대편의 즉 손흥민 선수의 팬, 이강인 선수의 팬들을 모두 다 서로가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게 이어져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정 클린스만과 정몽규 회장에 대한 우리 축구 팬들의 어떤 진정한 저항이고 그리고 정의의 구현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횡설수설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뭐 아무런 콘티도 없이 그냥 마이크만 대놓고 지금 떠드는 이야기였으니까요. 혹시 중간에 제가 뭐 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개인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